정신 차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코드 튜브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P 누르시고 뉴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문서로 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터 1 하고 프로젝트 이름 생성됐고요. 에뮬레이터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스마트폰을 대신한 에뮬레이터의 모습이 저 오른쪽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센터 위젯과 텍스트 위젯까지 이번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센터 위젯과 텍스트 위젯까지 가는 과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컨트롤 A로 선택하시고 백스페이스에서 다 지우고요. 안드로이드의 최상위층인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스니펫으로서 불러오고요. void main 반환값이 없고, 자, 처음에 fat arrow 방식 또는 람다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습관을 코드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만들고, 자, 프린트 했을 때 hello world 하고, 자, 함수기 때문에 세미콜론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hello world라고 콘솔 창이 뜹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run app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앱 하고, 자,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자, 오른쪽에 자, 허허풀판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클래스라 하면은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명부의 변수들이 있는 property 또는 속성들 또는 fields, 그리고 method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임무적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my ap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니펫으로서 이렇게 stl 치시게 되면, 그래서 my app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필요한 자, material app이 필요하죠. 자, 이 과정을 스니펫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클래스하고 my app, 그 다음에 상속을 받습니다. 자, 상속을 stateless, 정보가 바뀌지 않는 위젯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러오고요. 한번 정해지면 바꿀 일이 없으면 stateless 위젯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젯 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지금 현재 상태 바뀔 일이 없으니까 const 하고 my app,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네 가지가 있죠. 포지셔널 파라미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그리고 선택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int a 다음에 대괄호 해서 int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이 뒤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길게 늘어섰을 때 앞에를 정해놓고 뒤에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택적인 파라미터는 뒤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셔널이라고 하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서 int a 이런 식으로 string nam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또 선택적인 것은 나중에 호출했었을 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앞에다가 required를 사용하게 되면 호출했을 때 바로 매기 변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든 위젯이 메모리상에 어디에 위치할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의 고유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키 값으로서 널 값을 허용해주고, 자, 변수를 만들고, 자, 그 부분을 부모인 스테이터스 위젯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위젯을 반환을 하고 빌드를 해주고 거기에 그 빌드를 만들 때마다 고유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빌드 컨텍스트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위젯을 반환하기 때문에 return 값으로 해서 자, 여기서 반환할 위젯은 material app입니다. 그리고 return 값이고 세미콜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머티리얼에서 처음에 타이틀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이름 아무 이름이나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전체적인 theme 데이터로서 조금 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theme 데이터 하고 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프라이 그 다음에 swatch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컬러가면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데 자, 프라이머리 스와치 같은 경우는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lors 하고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material 앱이 갖는 child가 아니고 여기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home이라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제가 바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페이지 하면 스캐폴드죠. 스캐폴드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씬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주석 처리하고 하나는 라이트 형식이고요. 플로트가 기본적으로 이미 설정을 해 놓은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여기 반대되는 게 다크가 있죠. 다크를 실행을 해 보시면 전체적인 기본적인 값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자,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트림 데이터로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주석을 해제하고 머티리얼 앱에 가지고 있는 그릇이 debug show checked mode banner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false로 두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debug 띠가 사라집니다. 띠가 사라졌고 스캐폴드 내부에 들어가셔서 스캐폴드는 이 화면을 이야기하죠. 상단에 앱바가 있고 바디가 있고 밑에 발음 내비게이션 바가 있을 거고 플로링 액션 버튼 또는 드로워 그 다음에 발음 시트 또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스캐폴드에서 첫 번째 앱바라는 그릇 속에 자, 위젯을 담습니다. 앱바라는 위젯을 담고 앱바라는 위젯 속에 그릇인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이 타이틀과 이 타이틀은 다른데 이 타이틀은 스트링을 이 그릇에 담아야 되고요. 그래서 스트링 앱이라고 담았고 이 타이틀을 보면 위젯을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하고 원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터라고 치시고 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플러터라고 뜨죠. 그리고 저 부분을 가운데에 놓기 위해서 자, 센터 타일하고 센터 타일을 보시면 불값을 참, 거짓, true, false를 달라고 합니다. true로 해놓고 실행을 해보시면 가운데로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자, elevation, 엘리베이터 아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이 경계선이 올라가는 느낌인지 아니면 딱 붙어 있는지 그래서 0으로 두고요. 자, 0,0을 해도 되고 그냥 0을 넣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은 더블 실수값인데 정수 인티저는 실수값인 더블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칸이 선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서 자, 스캐폴드는 바디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마우스를 올려도 보이고 또는 여기다 대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뜹니다.
이번 동영상의 목적인 센터 하게 되면 여기 센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 해서 이것은 텍스트입니다 라고 치고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최상단의 왼쪽으로 X축 방향에서 0인 지점 그리고 Y축 방향에서 0인 지점인 This is text라고 이 바디 부분에 0,0인 지점에 띄워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운데 놓기 위해서 그 텍스트의 부모 위젯을 여기서 센터라고 하셔도 되고 일일이 쳐도 되는데 자, 클릭을 해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항상 속성값에는 뒤에 컴마를 넣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지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I를 누르면 정리전으로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This is t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위젯을 띄우면은 여기에 키값이 있는데 width factor가 있고 height factor가 있습니다. 그리고 child로서 텍스트를 불러왔고요. 그럼 여기에서 width factor하고 height factor를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width factor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제가 0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이 텍스트가 있는 정중앙 부분이 X축상에서 0인 지점에 놓이죠. 그러니까 여기 0에서부터 여기에 한계점까지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2로 자, 2로 실행하고 한 5가 최대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이트 팩터를 보면 하이트 팩터도 2로 한번 설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 자, 이 위치에 있죠. 근데 하이트 팩터를 0으로 두게 되면 자, 이 사각형에서 정중앙 부분이 자, Y축상으로 0인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3으로 하고 이동을 하죠. 자, 그런 용도로 width factor하고 height factor. 그래서 width는 폭, wide 넓다란 뜻이고, high, low 할 때 명사형 height 위 아래 해서 factor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Ctrl Shift I 눌러서 정돈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면 정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보시면 여기서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앞으로 모든 위젯에서 여러가지 그릇듯이 나오지만 그것을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른 그 부분을 그때그때 이제 배우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글자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This is text라는 스트링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속성값이 이제 스타일이 있겠죠. 여기서 스타일 치시고 이 그릇 속에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위젯을 불러오고 그 안에서 폰트 사이즈를 제가 30으로 두겠습니다. 자, 실수를 내야 되는데 정수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면은 글씨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겠다 싶으면은 자, colors 하고 거기에 red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기능이 좋아져서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실 때 이 기본적인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 또는 응용을 해 보시면 아마 실력이 늘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골을 넣는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UI, 유저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젯들이 있는가 반면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끔 활동하는 위젯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용하는 레이아웃 위젯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UI 위젯이라고 합니다. 자, 센터하고 텍스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영상은 기본편과 실력편으로 2트랙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